남편과 아이 한 명이 있는 유부녀인 제가 시아버지와 도련님과 한 집에 살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와 도련님과의 관계,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비밀들을 생각나는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셔도 다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천하의 나쁜 며느리고 끼가 많은 형수인지 아니면 우리 도련님하고 시아버지가 여자를 너무 밝히는 그런 사람들인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나쁜 여자라고 화는 내지 마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별로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먹고 노는 데만 관심이 많은 약간 날라리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예쁘다고 말을 해주는 그런 20대 후반에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여자이며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름다운 미모는 어느 누구하고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지만 아이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도 스트레스 받은 건 풀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시내를 나가거나 클럽으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 솔직히 그냥 놀고만 오려고 해도 많은 남자들이 저를 한번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볼래? 하며 저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1급 비밀인데요. 저는 남자친구는 없지만 남편이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는 클럽으로 가서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하룻밤도 종종 즐기는 약간 바람기가 다분한 그런 여자입니다. 저보고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남자들만 여자들과 즐기라는 법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 모르게 얼마든지 여자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클럽에 가서 놀다 온다고 말을 하면 잘 놀다 와. 애는 내가 봐줄게.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근데 마누라야 부탁하는데 하룻밤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저에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남편 말은 절대 듣지 않고 제가 하룻밤 하고 싶으면 그날 반드시 하고 와요. 여자도 내색하지는 않지만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제 남편은 여전히 클럽에 가서 춤만 실컷 추다가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친정집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중3 때 잘 되었던 사업이 아버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하루아침 부도가 나버려 그 뒤로 아주 어렵게 살아왔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지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은 저희 집안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저를 죽어라 쫓아다니던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현재의 남편을 좋아하기보다는 시댁의 제역과 시아버지를 보고 결혼한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버님은 볼 때마다 말씀해주시니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버님, 제가 항상 아버님 편이라는 거 아시죠? 사랑해요. 우리 아버님. 하고 말씀드립니다. 잔소리도 안 하시고 제가 잘못할 때도 항상 제 옆에서 제 탓 아니라고 위로해주시는 우리 아버님이야말로 듬직한 남자 중에 남자이신 것 같았어요. 워낙 사람이 따뜻하신 분이셔서인지 제 몸을 만져도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50대 후반인데 솔직히 제 남편보다 훨씬 잘생겼고 체력도 좋으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힘이 장사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아버지와 둘이 있을 때 저는 시아버지의 힘을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당돌하게 아버님이 그렇게 힘이 좋으시다면서요? 그 힘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힘 좋지. 내가 힘이 젊은 사람 보지 않게 좋긴 하다만 지금 어디에 힘을 쓰라는 말이냐? 여기서? 하고 당황해하시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이 얼마나 센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당황해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양쪽 볼을 손으로 쓰다듬어 줄 뻔했습니다.
아버님,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님 은근 귀여우시다니까. 아버님, 한번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딱 이렇게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하며 자세를 잡아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비를 엎드려 뽀짝을 시키는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궁심되셨지만 몸은 그 자세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의 탄탄하고 넓은 등에 얇은 원피스밖에 안 입은 저는 양 발을 벌리고 시아버지 등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푸시업을 20번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는 그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시며 저를 등에 태우고 푸시업 20개를 빠른 속도로 하시는 겁니다. 정말 시아버지의 힘은 대단했어요. 상상 그 이상이어서인지 놀람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렇게 놀래는 동안 푸시업 20번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내려오려고 했더니 갑자기 시아버지는 팔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버리시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 등 위에 엎드려버리는 자세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그 자세가 묘한 자세였고 기분도 이상했습니다. 누가 봤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자세였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몸을 재빨리 돌리시더니 저를 안아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자세가 되어버렸어요. 아버님, 이거 뭐죠? 저는 아버님 힘만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고 시아버지는 제 머리를 한번 쓱 만져주시고는 우리 며느리가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다며 같이 장난치고 노니 재미있다라고 하시며 제 볼을 살짝 꼬집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지만 시아버지의 당당스러운 말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아버님, 남편보다 힘이 좋으시네요. 남편은 며칠 전에 아버님한테 해달라는 거 그대로 했는데 한 켜도 못하는 거 있죠. 진짜 아버님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최고이신 것 같아요. 하고 말을 하니 시아버지는 나중에 또 힘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대화도 많이 하면서 친구처럼 장난도 잘 치고 집안일도 저에게 대부분 상의를 하는 저를 100% 믿으시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어요. 적당한 선을 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댁의 모든 경제권을 다 쥐고 계셨는데 부동산과 주식이 많으신 알부자십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시아버지의 재력이 좋아요. 시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제 주머니 속에 늘 현금을 듬뿍 주고 계시는데 몇십만 돈도 주시고 제가 필요로 하면 카드도 선뜻 내와주세요. 제 물주이신 셈이죠. 그렇게 오손도손 즐거운 시댁 생활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쯤 잊을만 하면 도련님은 저에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도련님과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도련님이 저에게 농담을 하는 겁니다. 형수, 예전에는 방울순둥이 마냥 예에 거리면서 예쁜지도 몰랐는데 이제 보니 할 말 다 하고 살고 아빠한테 용돈도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서인지 시집 와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편하면 지금 입고 있는 옷 보니까 속에 다 비치는데 일부러 남자들이 쓰니까 입는 거예요. 형수가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이 큰 집을 돌아다니면 저같이 혈기왕성한 남자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야한 옷을 입어요? 그거 장옷 아니에요? 에이, 보기 좀 그렇다. 형은 형수가 저렇게 입고 다니면 좀 말리지? 하는 겁니다. 지 보라고 입은 것도 아니고 옷을 제대로 구분도 못하면서 혼자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도련님도 참,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계속 방에 틀어박혀서 이상한 것만 보니까 제 옷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도련님 방 지나가면 여자들이 막 욕하는 소리 들긴 한데 도련님 취향 동네 방내가 소문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장옷같이 생긴 원피스고 이게 다 비치는 정도면 전 집에서 두꺼운 후드티라도 입고 다녀야겠어요. 하고 반격했습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또 시비 걸려고 준비하고 있길래 시아버지는 내가 내 형수 옷을 사줘본 적도 없으면서
보기 이상하면 안 보면 되는 거지. 내 형수 옷 입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밥이나 조용히 먹으라 하시며 도련님에게 야단을 치셨어요. 도련님은 저게 어딜 봐서 보기 좋은 옷이냐며 아빠가 그렇게 형수를 감싸고 도니까 형수가 이상한 옷 입는 거 아니냐며 갑자기 남편에게 아빠가 형수 보는 눈빛이 이상하던데 형도 느끼지 않았냐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다행히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제가 이쁘니까 보는 거지 다른 감정 없다면서 조용히 밥이나 먹으라고 도련님에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어쩔 때는 제 옆에 와서 은근히 잘해주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기분 나쁘면 저렇게 시비를 걸고 하는데 무슨 놀부심인지 알다가도 모를 정도예요. 시댁의 권력자는 시아버지신데 시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임대업도 하시고 전국에 빌딩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외 부동산도 많으세요. 저는 잘만 하면 시아버지의 재력으로 부도가 나서 망해버린 우리 친형집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는 당돌한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제 남편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일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50대라 아직 젊으셔서 90까지 사신다면 30년 이상은 같이 있어야 남편이 상속을 받는데 그때까지 가면 우리 엄마도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떠나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불고덩이라도 들어가라면 들어갈 그런 사람이거든요. 시아버지 시동생보다 체격도 작았고 체력도 터무니없이 약한 남자예요. 저는 한창 나이다 보니 그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남편은 밤마다 개업하는 곳 앞에 있는 풍선 마냥 비실비실 거리니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위기를 잡아봐도 피곤하다고 말하기 일쑤였고 만약 겨우 잠자는데 성공하면 몇 분 하다가 힘들다고 픽 쓰러지더라고요. 전 토끼랑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그의 반면에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힘이 넘쳐나다 못해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젊은 여자와 연애를 하셨고 항상 시아버지 주변에는 여자가 많은 것 같았어요. 시동생 역시 혼합형이었고 성격도 좋고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시아버지와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부사장이라서인지 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로부터 빌딩을 받아 빌딩주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느 날 사랑채에서 시아버지께서 술 한잔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아버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잠옷 같은 원피스 차림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때 그 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남동생이랑 같이 남자들만의 우정을 쌓고 오겠다며 나갔거든요. 그런 우정은 안 싸워도 되니 우리의 사랑을 쌓아보자고 말을 했더니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얼버무리고 빛의 속도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자식은 아들 하나로 결정 나버린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 큰 집 살림을 다 맡아서 사느라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면서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번에 내가 내 등에 탔을 때 정말 기분이 묘했다고 하시며 갑자기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가니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당돌하게 필요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하시며 본인에게는 가을날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돈이 많다고 하시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셨고 들어주는 대신 요구 조건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아버지의 요구 조건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친구로서 옆에만 있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시아버지 귀에 대고 원이에요. 아버님 너무 많죠?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 아버님밖에 없는 거려. 제가 아버님 친구로서 항상 옆에 있을 테니 이 부탁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들어주실 거죠? 하고 말씀드리니 걱정 말라고 하시며
사랑채 금고에서 수표로 제가 말씀드린 금액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시아버지 볼에 뽀뽀를 했더니 시아버지 역시 저를 안아주셨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채에서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아버지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술이 취한 김에 시아버지에게 요구를 더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빌딩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며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니 그렇지 않아도 저와 우리 아들 앞으로 준비해놨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고 시아버지는 내가 내 여자가 되어줘서 고맙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활발산처럼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남자 중에 멋진 남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제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게 마누라 대하듯이 다정스러워 보이던데 눈에서 꿀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아버지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 애착이 많은 여자인 건 알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집 재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뜨끔했지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돈도 물론 좋지만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걸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를 남자로서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대놓고 말을 하니 놀랬다고 하면서 이제 어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용히 이혼해주면 이 집에서 나갈게.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하고 관련된 일들은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않았고 알았다고 하며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자기 험담은 하지 말고 이야기 잘 해주라 하며 부탁을 하더군요. 아마 물려주실 재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화를 내며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자기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 그 정도면 시아버지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한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도련님은 저에게 오더니 제 귀에 대고 형수 아버지하고 사고쳤다며 나랑도 사고쳐볼까? 하며 저를 갑자기 건드렸습니다. 시동생은 완벽한 남자인데 은근히 나쁜 남자 기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에 아버지는 모임이 있다고 나갔고 형은 아까 애기 데리고 캠핑장 갔으니 같이 술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도련님까지 이 일을 알아버렸으니 정말 머리가 아파왔고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도련님의 협박에 그럼 같이 오늘 한 잔 마셔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가니 도련님은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 저를 봤을 때 너무 좋아서 사랑 고백하고 싶었고 계속 그 기회를 엿봤는데 놓쳤다면서 오늘이 그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수처럼 지적이고 이쁜 여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매일매일 제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해야 했어요. 시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도련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게다가 매번 저에게 트집을 잡고 욕만 해대고 시비 거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사랑의 감정이 싹튈 수 있는지 저는 도련님에게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고백 받아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니 도련님은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아주고 젊은 나의 사랑을 무시하냐면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막무가내로 제 손을 잡고 자기 품으로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자기 사랑을 안 받아주면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에 대해 저희 집 식구들이랑 친척들 모두에게 다 소문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었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왔어요. 친정엄마와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
얼마나 기가 막혀야 할까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도련님에게 그럼 그 사랑을 받아줄 테니 비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건지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도련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을 했고 도련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시아버지께서 아시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은 아버지에게는 무덤까지 갖고 갈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에게 절대 오늘 있었던 일 가지고 협박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협박하게 되면 저도 못 참고 시아버지에게 말을 할 거라고 하니 역시나 도련님은 시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말하면 재산도 못 물려받고 혼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쫓겨날 거라며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솔직히 제 자신도 이 엄청난 현실에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이혼 준비 중이고 시아버지와 도련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저를 욕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 8개월 차 맞벌이 부부예요. 어떻게 보면 전 피해자인데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 덕분에 제가 가해자가 된 듯한 취급받고 지금은 시어머니랑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실 뭐 크게 아쉽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시댁이랑 결혼한 건 아니니까요. 원인은 여느 집들과 마찬가지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면 못되게 굴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라도 생기는 걸까요? 남편에게는 결혼 안 한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남매들하고는 다르게 사이가 꽤 좋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나랑 하는 거고 우리가 시댁 모시고 살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시댁에 한 번씩 놀러 갈 때마다 저는 별 생각 없는데 저한테 말을 툭툭 던지더라고요. 뭐랄까,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달까?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밥 먹으러 가는데 그때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랑 엄청 애틋한 사이는 아니어도 꽤나 친절하셨어요. 그날도 시부모님의 부름에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누이만 있고 두 분은 장 보러 가서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장 보러 가신 김에 쌀이랑 물이랑 사야 해서 차 끌고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보고 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 모시러 간다고 출발했죠. 저랑 시누이가 가깝거나 그렇게 친했던 사이도 아니어서 저는 남편이 총각대 쓰던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눕자마자 잠이 쏟아져서 잠들랑말랑 하는데 시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할 말 있냐고 물어보니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총각대 흔적 뒤져보나 해서 들어왔다면서요. 이미 알 거 다 아는데 뭘 뒤져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얼굴을 하고는 오빠 과거가 얼마나 현란한지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자리 잡고 앉더니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여친이 있었는데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저랑 오래전부터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시작해서 각자 연애 상담도 많이 해줬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다가 오빠가 조건 미달로 그쪽 집에서 까인 거 얘기하는 거냐고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 자꾸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씩 꺼내더라고요. 순간 얘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듣고 열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길 원하는 건가? 그냥 나 엿먹이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만나던 언니네 집이 건물이 몇 개가 있고 그 언니는 의사였다는 둥. 쉬지 않고 이어나가더군요. 그러면서 그 언니는 거의 반며느리나 다름없었다며 오빠가 없어도 주말마다 와서 우리랑 놀다가 오빠 방에서 자고 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큼직큼직한 얘기만 알았지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들은 적 없었기에 짜증은 나지만 제가 짜증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임신을 하던 집에서 뛰쳐나오던 하지 않았겠냐고 그냥 그만큼 안 사랑했던 거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문득 시누이를 한번 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 한번 썼습니다. 여자끼리니까 얘기해주는 거라며 저도 사실 결혼 전제로 동거까지 한 남자가 있었는데 결국은 갈라서고 충격받아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는데 오빠가 하도 매달려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요. 시누이는 아주 흥미로운 걸 들었다는 듯이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 안 해주고 대충 지어내서 얘기해줬습니다. 그때 때마침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집에 도착했고요. 시어머니는 밥 다 될 때까지 좀만 기다리라고 하셔서 저는 남편 방에서 남편이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랑 같이 식사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나 밥상에 다 같이 둘러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동거했던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돈 모으느라 시골리기 직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살았는데 무슨 돈 거냐고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아까 자기랑 있을 때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자꾸 오빠 과거 얘기하니까 나도 뭐라도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거나 지어낸 건데 그걸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면 어떡하냐고 웃으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째려보고 그럼 오빠 전 여자친구가 이 집에 와서 며느리처럼 놀다 가고 자고 간 거는 다 사실인 거냐고 물었더니 밥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동생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남이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했냐면서요. 시아버지도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며 혼내시고요. 시누이는 똥 씹은 표정으로 여기저것이 날아오는 질타를 몸으로 다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났는지 동생한테 욕을 하고 제 팔을 붙잡고 집에 가자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 많이 났냐니까 미안하다며 동생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이나 깔깔거리고 나서 얘기해줬습니다. 나 아무렇지 않은데 시누이가 먼저 나 자극하길래 엿먹으라고 머리 한번 굴린 거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꾀에 넘어간 거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그런 거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습니다. 네가 과거에 누굴 만났던 결국 마지막으로 널 낚아챈 건 나라고. 내가 최후의 승자인데 내가 패자들이 누군지 궁금할 필요가 있냐고요. 남편이 멋있다며 한참이나 웃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고 나서 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시누이 편을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딸이니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당해주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오빠한테 욕먹고 아빠한테 혼나게 만드니까 속이 후련하냐면서요. 다음에 오기 전까지 꼭 시누이한테 사과하고 풀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제 핸드폰 낚아채더니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왜 거기서 걔 편을 드냐고요. 사과를 하면 걔가 해야지. 제가 왜 사과를 하냐면서 시누이가 저한테 사과하라면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시댁 안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남편을 잘 골랐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 시아버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혼나는 건가 했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정교육 잘 못 시켰다면서 우리 집 여자들이 좀 유별나다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밥도 못 먹고 가서 어쩌냐면서 남편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30만 원 보내주셨네요. 아빠랑 오빠가 이렇게 스윗한데 동생이 어쩌다가 저렇게 꼬인 게 태어난 건지 참 신기하네요. 저는 올해 초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막무가내 시어머니와 중간에서 제 역할 못하는 남편 때문이었죠. 그나마 제일 멀쩡했던 게 시누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중간은 간 거죠. 처음에 제가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부터 시집살이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반항도 하지 않았죠. 남편과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버렸고 친정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주변에 조언해줄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시댁 근처에 전세 돌리는 빌라가 있다면서 거기 들어와서 살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좋은 제안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시집살이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었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남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이었죠. 명절이면 전이고 잡채고 제가 혼자 다 준비했고요. 그때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시댁에서 다 보내고 친정은 명절 다 끝나고 나서야 갈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나둘씩 들어보니 제가 참 바보같이 시집살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평일 주말 합쳐서 한 달에 10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댁에 들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지치니까 차라리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도 어차피 저 없으면 혼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제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겠더라고요. 10년 넘는 결혼 생활 끝에 제 첫 반항은 작년 추석 지나고였습니다. 추석에 모든 친척이 먹을 음식 제가 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는 저희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녁 먹으러 오라면서요. 보통 시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건 집에 와서 저녁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도착하면 7시 정도인데 그때부터 준비해도 30-40분은 좋게 걸립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 혼자서 해 드실 법도 한데 굳이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시댁에 가기 싫더라고요.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서 퇴근하고 시댁으로 건너오라는 연락을 받고 일부러 점심시간까지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한테 연락 못 받았냐면서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첫 거절에 남편은 적잖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나한테 전화로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쉽게 시집살이를 끊어내나 싶었는데 퇴근 직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저녁 준비하라면서요.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요. 저도 그 순간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하루 종일 집에 계시지 않았냐고요? 저보다는 덜 피곤하실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해보자는 거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저 정말 피곤해서 쓸데없는 언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이랑 집에서 드시던지 외식하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내지르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오는 전화 안 받고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TV 봤습니다. 별거 아닌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9시가 좀 안 돼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우유부단한 자세로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해서 지금까지 제가 시집살이 당하며 고통받는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장본인이 대뜸 저한테 따지더군요. 피곤하면 며느리 안 하냐고. 며느리면 피곤해도 할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다시 남편에게 반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시댁 저녁 차려주는 게 며느리 할 일이었냐고요. 막말로 1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시댁에 용돈 드리고 매주 찾아뵙고 시집살이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내 생일이라고 고깃국을 한 번을 끓여줬냐, 아니면 선물을 사주기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랑 입을 맞추고 왔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반항할 줄을 예상 못했나 봅니다. 남편은 아니, 그래도 늘상 하던 일이니까 당신이 해줘야지. 안 그러면 누가 하겠냐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당신 엄마도 다른 집 며느리로 오랜 세월 보냈는데 밥 한 끼 혼자 못 차려 먹냐고. 그럼 아침 점심은 굶고 계시냐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는 그래도 좋게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시집살이를 오래 당해서 이제는 좀 대접받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달라면서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해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더 해드려야 되냐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다른 집 며느리이면서 저보고 자기 엄마 종노릇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냉랭하게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쭉 퇴근 후 집에 와서 특별한 건 안 했지만 제 휴식을 위해서만 시간을 썼습니다. 물론 남편을 제 맘대로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시댁 가서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오라고 했고 집에 와서 먹을 거면 집에 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죽을 맛이었겠죠.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제 욕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자기 아내 욕 듣는데 편하지는 않았겠죠. 편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어서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구정과 신정을 전부 시댁에서 보냈으니 올해부터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통보한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전달할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다음날 전화하시더군요. 2달 만에 통화했지만 듣기 싫은 목소리는 여전했고요. 시어머니가 전화하신 요지는 여자가 결혼했으면 출가회인인데 명절에 시댁을 안 오고 친정을 가는 게 말이 되냐며 풀어줬더니 정신 못 차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낸 10년의 모든 명절에 시누이가 함께 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시누이가 오는 거면 저도 제 친정으로 갈 거고 시누이가 안 오면 제가 시댁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설마 딸은 딸이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시는 거냐고 선수 쳤더니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제 할 말만 했습니다. 말일에 내려가서 자고 신정당일에 집에 올 거니까 그 주말에 시간 내보겠다고요. 사실 어머님도 저 별로 안 보고 싶으실 텐데 그냥 남편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무슨 심한 욕 들으신 것처럼 저한테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저는 제 의사 전달했으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시댁에 들렀다 오더니 시어머니한테 무슨 세뇌를 당한 건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맘대로 할 거면 혼자 살지 왜 시집 왔냐면서요.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남편한테 질렀습니다. 나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혼하면 다 해줄 것처럼 꼬셔서 결혼해놓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시집살이 방관한 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내가 내 삶 살겠다는데 왜 니네 가족이 그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냐고.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냐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입고 오면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뱉어놓고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세게 나가니까 지기 싫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짐 싸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세탁세제를 어떤 걸 사서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이혼 얘기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도 없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드는 건 그래도 싫으셨나 봐요. 근데 시어머니가 끝까지 저한테 말실수 하시더라고요. 이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들어오라는데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건지. 그때 저한테 사과만 했어도 제가 다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었는데 덕분에 마음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시집 갈 때 비록 아무것도 못 해갔지만 10년 동안 매달 시어머니에게 용돈 드린 것만 대충 계산해도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남편과 나중에 아이 낳으면 쓰려고 모은 돈이 1억 정도 있었는데 남편에게 시어머니 용돈 드린 거랑 그동안 내가 살림다 하고 시집살이 당한 거 하면 1억도 부족한데 그냥 깔끔하게 이거 제가 가져간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네요. 이변 없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구청 가서 이혼 신고하고 남편과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1억을 제가 왜 갔냐면서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부모 용돈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자기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제가 다 가져가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리고 시짜질 하시는데 제가 뭐 한다고 같이 맞불 놓고 싸우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미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거지 같은 시집살이 다 받아주고 용돈까지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만큼 너도 덜도 말고 당신 딸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살이 하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시집살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당함을 느끼면 꼭 목소리 내셨으면 좋겠네요.